114페이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114페이지 볼게요. 1번부터 1번에 3번, 2번에 7, 3번에 1, 4번에 2, 5번에 5, 6번에 x가 1, 7번에 마이너스 3, 8번에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3, 9번에 2, 10번에 10, 11번에 마이너스 4, 12번에 8, 13번에 28, 14번에 마이너스 3, 15번에 3, 16번에 1번에 x가 마이너스 10이랑 10, 마이너스 12랑 10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분의 1, 3번에 x가 2분의 1이랑 4, 4번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5, 17번에 마이너스 2, 18번에 6개, 19번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0번에 x가 4분의 7, 21번에 8, 22번에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은 3이에요. 23번에 공통분 2분의 1. 한번 고쳐보시고. 네. 22번 모르겠는데. 22번 모르겠어요. 22번. 1번, 3번이요. 1번, 3번 뭐라고요? 1번, 3번 모르겠다고? 아니요? 1번 답이요. 아, 1번 답이요. 1번에 3번. 3번에 1번. 1번에 3번, 3번에 1번. 아니, 3번은 괜찮아요. 예? 아니, 3번은 괜찮아요. 3번 괜찮아요. 22번 볼게요. 22번. 얘들아 감기 조심해. 네. 쌤 감기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 시험 아? 어떻게 결과가? 제 시험? 네. 제 시험 다 괜찮게 봤는데 좀 다시 많이 틀린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사실 제 시험 본 거 사실 그 많이 틀리는데 너무 괘씸해서 다시 주말에 불러서 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에 너네들은 다 잘 봤던데? 아니다. 2개 틀린 것 같아요. 아영이 조금 많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저 2개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아영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좀 많이 틀린 애들이 있어서. 절반이 참 여기가 잘 못할 때. 왜 우리보다 못하는 거야? 아니야, 여기가 오히려 잘해. 너네가 오히려 잘하고 딴 애들이 조금 못하는 애들 좀 있어. 너네가 오히려 잘해. 9번에 2번이요. 어? 2요. 9번에요? 9번에 2요. 8번에 B에 마이너스 13. 8번에 B에 마이너스 13 맞아요. 22번 볼게요. 22번에 음수인근이 A래요. 그래서 근이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요 식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A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란 소리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여기서 A가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겠죠?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럼 X는 몇이에요? 2요. 아, X는 아직 못 구했나요? 이거 궁금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니까 얘 해가 X가 3이랑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음수인근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근은 뭐예요? 3이겠죠. 다 했으면 네. 다 했다고? 네. 네. 다 했으면 24쪽부터 풀어보세요. 24쪽이요. 아, 24쪽이래. 24번부터. 3번에 1. 3번에 1 맞아요. 7번에 마이너스 5. 7번에 마이너스 3. 8번에 B가 13. B가 마이너스 13.
몇 번? 9번. 9번은 2 맞아요. 한 번에 요 한근을 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한근을 a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다가 a 집어넣었을 때 요 좌변 우변 성립한다는 거겠죠. 같다는 소리겠죠. a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 몇이에요? 0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구해야 되는 게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이거 맞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거랑 요거 두 개의 합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a분의 1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얘는 그대로 좀 그대로 쓸 거고요. 얘를 좀 바꿀 건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돼요? a 플러스 a분의 1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할까?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에서 어. 나누기 a. 맞아, 나누기 a 나누기 a 한 거 기억나? 꽁치네. 꽁치네. 이거 시험 때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a로 나누면 a 마이너스 5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5 얘가 25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20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분수로 나올 때는 양변을 뭘로 나눠요? a나 x나 이런 걸로 나누시면 돼요. 알겠죠? 저는 이 값이 여기 대입되는 거 아닌데 맞아서. 네. 4분의 7. 20번에 4분의 7 맞아요.
선생님 네. 26번에 26번에 4 맞아요. 26번에 두 개예요 답이. 아, 4 마이너스 1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인 줄 알고 계속 구하겠어요. 21번에 8. 21번에 8 맞아요. 23번에 2번에 네, 맞습니다. 22번 7번. 22번이요? 22번 했는데. 아, 아, 다시 해줄게. 22번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항변이 뭐래요 여기서? 음수인근을 A라고 준대. 그쵸? 22번에 음수인근 A라고 줬으니까 A를 어디다 집어넣어? 일단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왜냐면 A 집어넣었을 때 여기 식이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해가 그런 뭐 그런 뜻이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고 얘를 2차 그러면 얘도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얘를 쭉 풀면은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A가 뭐래요? 음수래요. 음수. 그러니까 양수인 2는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되겠죠. 음수인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얘 A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어떻게 하면 돼요? 쭉 다시 풀면 돼요. 다시 풀면은 얘가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 마이너스 1이 지금 한 근, 요 a의 정체였죠.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고 싶으니까 3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아영이 끝났어? 혜인도 다 고쳤어? 그러면 우리 125페이지, 그 124페이지랑 그다음 126페이지 복습 한 번만 할게요. 126이 아니고 127. 그거 근해 공식이랑 이게 중요해 갖고 판별식이 중요해서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범아, 근해 공식 외웠어? 형빈이 근해 공식 외웠어? 네. 오. 그러면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다시 써볼게요. 근해 공식 이거를 좀 빠르긴 좀 지금 막 바로 선생님이 수업 엊그제 했는데 바로 외우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고등부 나보고 있잖아. 이제 고등부 하면 2차 방정식 또 할 거거든. 2차 방정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근해 공식이에요. 그래서 근해 공식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A. 그쵸? 2A분의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AC 4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AC까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어떤 공식도 있었냐면 짝수 공식이 있었어요.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이 B가 가운데 X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짝수면은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돼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공식 두 가지 외우시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안쪽에 있는 값 있잖아. 이 우리가 루트 안쪽에 있는 값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양수.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체계를 배우고 있냐면 실수 체계에서 실수 체계 얘 두 개를 판별식이라고 하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랑 이 두 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용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뭘 할 거냐 지금 여기서 똑같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를 뭘로 둘 거냐 얘를 분별시 d 이렇게 할 거예요. 얘도 분별시 뭐 얘는
이렇게 짝수 공식이라고 할 그 4로 나눴다. 짝수 우리가 그때 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짝수 공식을 쓰다 보면 얘가 그 2로 다 나눠져요. 그리고 이것도 4가 없어지거든. 여기 b 다시의 제곱이 여기서 갖고 와서 얘 전체를 생각해보면 얘가 제곱이 돼갖고 얘가 4의 배수, 4의 배수로 이렇게 4가 지워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요. 짝수 공식도. 오케이? 그래서 요 판별식 얘가 디스크리미넌트인가? 뭐 이렇게 그렇대요. 그래서 그 판별식 요거를 만약에 첫 번째 이 판별식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기본형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몇 개 존재하는 걸까요? 2개. 네, 해가 2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체계에서냐면 우리는 일단 실수 체계에서만 일단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고등거 할 때는 조금 다르게 배워요. 두 번째로 똑같이 얘가 0이래요. 그럼 얘 해가 몇 개? 1개. 해가 1개. 그 다음에 판별식이 있대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대요. 이번에는 해가 그러면 1개. 네 없어요. 해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쌤이 그때 증명을 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명해준 거 토대로 해서 외우셔야 돼요. 막 증명해준 거를 다 기억해갖고 그걸 다시 이렇게 복습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근해 공식이랑 짝수 공식에 그 다음에 요 판별식 어떻게 됐을 때 얘가 해가 몇 개고 그걸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요 판별식이고요. 그다음 짝수 공식도 여기 판별식 요 근해 공식에서 짝수 근해 공식이 있는 것처럼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써주시면 좋다. 그러면 우리 127페이지까지 했나요? 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고등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이제 고3까지 계속 나와. 미적분 할 때도 계속 나와요. 네, 진짜 중요해요. 이제 128페이지 갈 건데 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아마 중학교 3학년에서는 안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원리에서 책이 조금 어려운 책이라 일부러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제대로 나와 있어서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연계해 갖고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요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서 나와서 그냥 한번 그때 어차피 할 건데 그거 예습점 해갖고 근이랑 뭐 개수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구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의 해가요 어떻게 있다고 할 거냐면 알파랑 베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가 두 해가 알파 베타. 요 알파 베타 이것도 그리스 문자 요건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해를 표현할 때 알파 베타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가 해가 알파랑 베타다라는 소리는 이게 뭐냐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좌변에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0 돼야 되죠. 그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3, 4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면서 3, 4단원, 4단원, 5단원 할 때 인수정리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건데 여기다가 어떤 x에다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0이 될 때 그거를 뭐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그럼 이거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해가 될 수 있는 게 x가 1이랑 2인가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0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좌변에 요 식에서 인수가 어떻게 되냐면 x-1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인수로 갖고 있는 거 돼요. 그 다음에 x-2 요렇게도 인수 갖고 있는 거 돼요. 요렇게. 그럼 이 방정식 요게 바뀌죠. 이해돼요? 어떻게? 1 집어넣고 2 집어넣었을 때 0되니까 x-1, x-2 인수로 가는 거 되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a니까 앞으로 뽑아내겠습니다.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는 앞으로 뽑아내요. 그리고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그 다음에 a분의 c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다가 x에다 알파 집어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a를 이렇게 앞으로 뽑아내도 여기다 x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되죠. 0 이해돼요? 만약에 그렇게 0이 됐다 라는 식은 이 2차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2차 식의 인수가요 요걸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베타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0 되죠. 그럼 베타 집어넣으면 0 된다 라는 식은 이렇게도 가질 수 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알파 집어넣어 볼까? 여기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0 돼서 얘 0 되는 거랑 똑같은 지금 똑같은 성질 갖고 있죠.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그다음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똑같죠.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니? 어렵니? 이거 어렵니?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얘 지금 이 2차 식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x-알파, x-베타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숫자를 어떤 이 해를 집어넣었을 때 이 x에다 미치수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고 하면 x-k k를 집어넣었을 때 0 된다고 하면 얘가 인수를 요걸 갖는 거고 c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럼 얘를 인수로 갖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되니까 얘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되잖아. 그러니까 얘 0 되게 할 수 있는 그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되니까 이 x-베타가 인수가 되는 거예요. 0 되니까 베타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2차 식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a를 앞으로 빼버린 다음에. 이해돼요 이거?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최고차항의 개수 a 빼고요 얘를 다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중괄호를 칩시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식이랑 바꾼 게 요거였고 그럼 요 식도 똑같이 바꾼 게 요거죠.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죠. 결국 여기서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랑 똑같다고? a분의 b랑 똑같은 거고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랑 같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근의 합이래. 얘가 갖고 있는 해가요 알파랑 베타였는데 두 근의 합을 우리 2차 방정식 a, b, c 요거의 개수로 표현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원리 4번에 그 128쪽 위에 원리 4번에 두 근의 합은요 뭘로 표현한다고요?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랑
서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게 뭐예요? 두근의 합입니다. 그 다음 두근의 곱은요? x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랑 서로 나눈 다음에 뭘 어떻게 해요? 나누면 끝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곱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여기서 그 예시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문제 1번. 예시 문제 1번을 살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는 요렇게 돼 있대요. 근데 지금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요. 일단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알파 플러스 알파랑 베타를 두근의 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를 두근이라고 뒀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이겠죠. 그럼 이 두근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최고차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x의 개수죠.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7이 돼요. 두근의 합은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요. 1분의 상수항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7이랑 4가 뭐여야 돼요? 두근의 합과 곱이 돼요. 아까. 이해되세요? 네. 그럼 7번에 1번만 같이 해볼게요. 그 기본 문제 7번에 1번까지만 같이 하고 이제 각자 풀어볼게요. 7번에 1번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요거의 두근의 합이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파랑 베타를 두근이라고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이 7이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두근의 합, 요 알파 플러스 베타 표현한 게 뭐라고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해갖고 마이너스 a 값이 나오는데 그게 7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풀어보면 a가 마이너스 7, b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7번에 1번은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0이고요. 7번에 2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 했어? 벌써 다 했어? 다 했니? 7번에 2번이요. A가 18, B가 마이너스 28. 그다음 8번에 1번. 혹시 잘 안 되는 사람. 7번에 2번이 A가 18, B가 마이너스 28. 8번에 1번.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장 129페이지 넘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두근이 나와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나와 있는 거라 많이 구해볼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방금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구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설명할 때 뭐를 썼냐면
두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얘가 A인 우리 요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거 했었냐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두근이다 하면은 알파랑 베타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지금 식이 있을 텐데 얘가 두 개가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알파 베타 집어넣었을 때 0되는 그런 식이겠죠. 여기 2차 방정식이.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요 식을 설정하라 요건데 그 알파 베타 집어넣었을 때 0되니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알파 베타 집어넣었을 때 0되면 최고차항 계수 앞으로 빼고요. 얘를 어떻게 해? x-알파랑 x-베타 요게 각각 인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인수. 요걸 인수 분해했을 때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 베타 각각 인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새롭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뒤에 우리 고등학교 과정 가면 인수정리라고 해요. 인수정리.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저 인수를 갖고 있다. 어떤 수를 집어넣을 때 0이 되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각각 인수가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예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예시 문제. 예시 문제에 지금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 꼴에 지금 뭐 1번이랑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요 꼴을 지금 마이너스 1이랑 2를 이용해서 나타내네.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에서 마이너스 4를 이용해서 나타내네. 그럼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인 거야, 첫 번째 거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근각계수와의 관계 쓸 수도 있는데 다르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처럼 얘 알파 집어넣었을 때는 x-알파가 인수,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됐을 때는 x-베타가 인수 라는 사실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 우리 좌변이 얘가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좌변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서 이 a랑 b를 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근이에요. 중근은 뭐냐면 우리 근이 원래는 두 개인데 중복돼서 한 개처럼 보이는 근을 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4가 우리 중복되게 두 개가 중복되게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그게 유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 0 되는데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두 번 제곱이 돼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A가 그럼 A가 8, B가 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9번 한번 해보실까요? 9번 대신에 9번에서는 최고차항 계수 지금 X제곱의 계수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두 근이 나와 있으면 두 근을 각각 x-모 해갖고 두 개 곱해 주시면 돼요. 최고 차이 계수는 앞에 뽑아주고. 다 됐니? 좀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다 했어? 네. 9번에 1번이요. 12x제곱 마이너스 36x 마이너스 120은 0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번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8은 0. 그 다음 3번이 3x제곱 마이너스 42x 플러스 147은 0 요렇게. 4번이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은 0. 선생님, 네. 저그 1번에 네. 그
좌변을 12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 x 제곱의 개수가 12인 2차 방정식으로 만들라고 했잖아. 그래서 x 제곱의 개수가 12가 되게 강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면 안 돼요. 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는 사람? 안 된다, 잘 안 풀린다. 없어요? 129페이지까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30페이지부터는 그냥 활용이야, 활용. 우리 1차 방정식에서도 어떻게 했어? 우리 구하고 싶은 거 x로 두고 그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풀 때도 방정식 세워서 그렇게 풀었듯이 여기서도 2차 방정식 활용해서도 구하고 싶은 거 x로 둔 다음에 2차 방정식 세워서 문제 요거 인수분해한 다음에 쭉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뭐 근해 공식까지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뭐 예시 문제는 너무 쉽네요. 예시 문제는 뭐 1부터 n까지의 합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원래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요거를 알아내 갖고 해야 되는 문제가 더 제일 어렵긴 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건 너무 쉽고요. 만약에 뭐 이것만 생각해 볼까요? 11번에 지금 130페이지 기본 문제 11번에 연속하는 세 정수예요. 연속하는 세 정수. 연속하는 세 정수 어떻게 넣으라고 했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나 그렇게 안 알려줬는데? 혜린아가 그렇게 안 알려줬었는데 너 1차 방정식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세 정수면 연속하는 세 정수면 어떻게 했었냐면 x 마이너스 그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두면 편해요. 이렇게 두는 게 편해요. 뭐 짝수계다. 짝수계 했을 때는 이렇게 두는 게 사실은 이렇게 두는 게 뭐 이렇게 두는 것도 편하거든요. 짝수계면. 근데 홀수계면요. 홀수계면 가운데를 x로 두고 좌우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두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홀수계면 이렇게 두는 게 편하니까 잘 한번 10번이랑 11번 해보시고 안 되면 같이 해볼게요. 조금 2차 방정식 활용이라 어려울 수 있으니까 10번 한번 해보고 11번도 연속하는 세 정수 요거 제곱해서 더했다고 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1차 방정식을 세우면 안 되고 2차 방정식 세우셔야 돼요. 활용 문제. 다 했어? 네. 10번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두 가지 나와요. 왜냐면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서 두 가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1번에는 세 정수의 합도 두 가지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1 세 정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으니 혹시 잘 안 된 부분이 있을까요? 없나요? 그럼 다음 거 넘어갈게요. 131페이지에 지금 여기도 어차피 활용이에요. 활용. 문제에 주어진 거 잘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지금 거속시 있잖아. 거리 속력 시간 요거 문제 이거 요거 잘 기억해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도형 문제도 얼마 늘어났냐, 얼마 줄어들었냐 그거에 따라서 뭐 문제 x만큼 늘어들었으면 x 더하면 되고 줄어들면 x 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방정식 세우면 되고요. 그래서 131페이지에 12번을 보면은 12번에 지금 얘가 t초구 높이가 100t-5t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t-5t 제곱이 t초 후 몇 초 후에 얘가 얼만큼 높이를 가지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를 뭐라고 두면 돼? 420이다 라고 두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13번은 뭐 여기다가 그냥 그 가로 세로 길이 각각 x랑 x 플러스 4로 둔 다음에 문제 풀으시면 되겠죠. 12번, 13번 한번 해보세요. 12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서 혹시나 헷갈리면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막 12번 같은 문제는 내가 막 식을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 t초 높이가 몇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 그 t초 높이를 이용해서 걔가 몇일 때 걔가 몇 초 걸렸다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왜냐면 이게 지면으로부터 쐈잖아. 근데 420이 100이야. 이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지면이야. 그럼 여기서 쐈어.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럼 여기가 420m야. 그럼 420m 되는 지점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랑 여기 두 개 있죠. 네. 그래서 두 개 나옵니다. 12번에는.
안 되면 같이 해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좀 남았나요? 됐어요. 안 된 사람 다 됐어? 네. 성빈이도 다 됐어? 네. 그럼 12번에 6초랑 14초 1대 딱 420이래요. 그 다음 13번에 7cm. 혹시 질문 있으신 분? 13번 해볼게요. 13번. 아, 잘못 그렸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잘라낸데 여기 잘라낸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각각 2cm래요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부피가 42래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직사각형 가로가 세로인 직사각형인데 여기가 그러면 가로가 세로보다 4cm 더 길다고 했으니까 우리 뭘 구해야 되죠? 세로의 길을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를 x 플러스 4 여기 x라고 두겠습니다. 가로를 x 플러스 4 세로를 x 이런 식으로 두고요. 그래서 요걸 잘라낸데 여기 잘라내면 지금 여기 밑면의 넓이부터 구할 수 있겠네요. 밑면의 넓이. 얘가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가 2cm 잘랐죠? 그럼 x-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여기 2cm 잘랐으니까 x로 바뀌겠네요. 그럼 여기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밑면의 넓이 x로 표현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는 이렇게 되고요. 높이가 몇이에요?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얘를 접어 올릴 거니까 접어 올리면 여기가 2cm 해서 높이가 2cm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2 곱하고요. 얘 부피가 몇이 돼요? 그러면은 부피가 42가 돼야 된대요. 얘가 42가. 그러면 나누기 1에서 21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 해서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7이랑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7이랑 3 나오니까 x가 7이랑 마이너스 3인데 우리는 x는 변의 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안 돼요. 7만 됩니다. 답이 7cm 13번에 7cm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진도 다 나갔어. 그래서 남은 30분 동안은 문제 좀 풀게요. 117부터 118 한번 풀어보실까요? 117, 118. 만약 못 푼 거는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117, 118 하고요. 일단 푸는 거 봐서.